Houston, over. Houston, we have a lunchbox. 안녕하세요. 휴스턴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매년 음력으로 6월 1일, 올해는 7월 14일이었죠. 그날은 장모님의 기일입니다. 장모님께서 가족들의 곁을 떠나신 뒤로 벌써 5해가 지났네요. 참 진부한 말이지만 시간 참 빠릅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매년 그래왔듯 퇴근 후에 처가가 있는 대구로 와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장모님 제사상에 올릴 음식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저희 부부에게 배정된 음식은 동그랑땡, 배추전, 다시마전과 고구마전이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동그랑땡에 많은 정성을 들이는 편입니다. 처가 식구들은 일하고 바쁜데 번거롭게 직접 하지 말고 그냥 파는 거 사서 해도 된다고 늘 말씀하시지만 장모님께 드릴 음식을 제 손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다들 남자가 집을 장만해 온다, 차를 장만해 온다 그런 말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결혼 반지 맞추고 스드메라고 하죠. 그거 하고 신혼집 가구랑 가전 정도만 겨우 장만할 수 있는 2천만 원 남짓이 수중에 가진 전부였습니다. 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직장도 상하이에서 이제 막 한국으로 옮겨서 한창 정신없을 때였고요. 그래서 결혼 승낙을 받겠다고 그 당시 예비 장모님, 장인어른 찾아뵈러 갔을 때 마음이 사실 참 괴로웠습니다.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었죠. 겨우 생각해낸 방법이 제 연봉이 찍힌 근로계약서, 그거 한 장 달랑 들고 가서 보여드리고 지금 당장은 가진 게 얼마 없지만 열심히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기업의 전문직에 엄청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없고 그랬던 저를 장모님께서는 작은 데서 잘 자리 잡으면 오히려 큰 곳에서 부품처럼 사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는데요. 힘겨운 투병 중에도 저희 부부가 살아갈 터전을 준비해 주시면서 참 고되셨을 텐데 단 한 번도 이 부족한 사위에게 싫은 소리나 눈치 한번 주신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셨고요.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셔서 앞으로 사위가 해드리는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드시고 좋은 곳도 함께 오시고 가고 또 장모님은 재테크에도 정말 소질이 많은 분이셨는데 같이 좋은 데다가 투자도 하고 그런 날이 왔으면 정말 바랬지만 저희 가족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 큰 그런 부채의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뭘 제대로 해드리지도 못했고 지금 아내와 이렇게 재밌게 잘 사는 모습도 다 보여드리지 못했죠. 처음엔 그게 참 마음이 서글프고 아프기도 많이 아팠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슬픔보다는 그저 아쉽다는 그런 마음으로 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처가는 장인어른이 장남이셔서 큰 집이다 보니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도 그렇고 이렇게 제사가 있는 날이면 여기저기서 많은 친척분들이 오십니다. 옛날엔 더 많은 식구가 모였다고 하는데 이젠 좀 간소화됐고 사촌 동생들도 각자 타지로 나가서 취업하고 대학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8명, 9명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선 이것도 쉬운 인원수는 아니겠죠. 저는 막내였던 아버지와 그 시절 기준으로는 그닥 많은 자녀를 두시지 않았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많은 수의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을 보내고 대소사에 함께하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결혼 후에 이렇게 처가를 통해서 따따블로 늘어난 가족이 오히려 그래서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또 외동이기도 했으니까요. 형제 자매 없이 컸는데 갑자기 이 팔자에 없던 아주 많은 사촌 동생들과 친척 어른들이 생기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뭐 이런 성장 환경이나 성향,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뭐 좀 다른 경험이나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요즘엔 워낙 명절 스트레스다 뭐다 말들이 많으니까 명절에 아예 고향에 가지 않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가족과 화목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복 중에서 아주 큰 복이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율 이식은 조율 이식 그건 기본이야. 예. 배추, 밤, 뭐. 배, 밤. 예. 그 다음에 이어폰 넣는 거는 아무렇게나 놔. 아내의 삼촌, 작은 아버지시죠. 이 작은 아버지께서는 매번 제사 때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제기에 정갈하게 정리해서 담는 일을 맡아서 하십니다. 저희가 오전에 준비한 배추전, 다시마전과 고구마전에 황태포, 그리고 작은 어머니께서 수고해 주신 고기, 고등어, 돈베기 산적. 돈베기는 상어고기죠. 경북 지방에서는 제수로 이 상어고기를 꼭 올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에도 돈베기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집집마다 다르니까요. 아무튼 이걸 규격에 맞게 다시 재단해서 차곡차곡 정갈하고 예쁘게 담아내시는데, 이것도 나름의 노하우와 스킬이 있는 작업 같습니다. 분명히 순서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여쭤보니까 딱히 순서는 없고 그냥 깔끔하게 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하고 분주하게 주방과 제사상을 오가면서 장모님께 올릴 한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부 종교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제사가 무슨 미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불러서 밥을 드시라고 하고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많던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소중하고 그리운 가족을 또는 누군가를 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추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저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밥 한 끼 같이 하는 게 제가 경험한 제사다 보니까 거기에 뭐 거창한 종교적 개념을 갖다 붙이는 게 딱히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이 자기가 평생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 하니까 이 가위 사는 게 평생에 기분 차이라 아니 막 얼마나 잘 쓰는지 막 그냥 칼 필요 없다 이라. 그래 인터넷에.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슬픈 인생 아니야? 써보니까 몇 번은 잘 뜨니 그 다음 갈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살아 그걸. 세상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저 빠르게 변하는 거. 그냥 변한다는 사실 자체가 진보하는 것이고 좋아지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는 생각을 한 적도 꽤 있었는데, 이제 뭐 꼰대가 되어 가는 건지 고리타분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남아있던 것들에 대한 값어치나 소중함에 대해서 더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제사를 잘 모셨고요. 제사 올리고 나서는 여러 가지 제사에 썼던 나물 반찬들 그리고 각종 부침개들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담고 여기에 밥을 넣고 비빔밥을 해 먹습니다. 이것도 집집마다 풍습이 다른 것 같은데 처가에서는 늘 이렇게 해오셨다고 하네요. 처가 식구들은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비빔밥을 만들어 드시곤 합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참 재밌고 즐거운 경험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저희 가족, 저희 곁을 떠나신 장모님 제사를 매년 모시면서 어떤 음식들을 준비하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이 음식들을 어떻게 나눠 먹는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걸 컨텐츠로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조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와이프한테 미리 의견도 물어보고 허락도 구했고요. 장모님께서도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잘 살고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또 즐겁게 지켜봐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메뉴들, 재미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휴스턴 런치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